등교 계약 연기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온라인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제한적인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며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충북형 재난생활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됩니다. 제천 단양에서 민주당 이우삼 의원과 통합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2년 만에 재격돌합니다. 서로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등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신 다음 달 9일부터 고3과 중3 수험생부터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 대신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교육 현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원격 수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장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등교 준비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등교와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개학이 계속 미뤄진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시험도 치르기 어려워진 겁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학생을 컴퓨터 화면 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관찰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학부모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도 의문이고 같은 온라인 수업이라도 학교 시스템이나 교사에 따라 수업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도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이게 들어서 이게 가능할지. 당장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은 더 속이 탑니다. 수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이 9월로 수능 시험이 12월로 연기는 됐지만 출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안에 학생부 작성을 마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1학기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 상태로 학생기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채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크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당국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육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정부가 돌봄 지원책을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 앞으로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5살 배기와 1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박미연 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입학도 연기되면서 어떻게 하면 두 아이와 집에서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일상이 됐습니다. 3월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기로 했던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출근이 연기돼 그나마 육아가 가능했지만 장기화되면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할지도 걱정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같이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 정상화돼서 저도 일터로 가고 애기도 유치원으로 가고 했으면. 정부는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무급 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하루 최대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시행된 이후 충북도 내 접수 건수는 1,200건이 넘었습니다. 근로자 한 사람당 5일까지 쓸 수 있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자녀나 손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서 양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하고 저희 고용센터로 직접 접수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수 제한이 있고 또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돌보미가 가정에 찾아와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부 지원폭을 늘렸지만 맡기는 시간이 늘수록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져 이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가게 피해가 큰 상황이다 보니 신규 이용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 가정들은 또 찾아볼 수는 사실은 없었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가정들이 8시부터 16시 사이에 이용하는 가정들이 좀 생기게 된 거죠. 집단 감염 우려를 차단하려 참아온 긴급 보육에 의존해야 할지, 일명 부모 찬스를 써야 할지, 이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들 고민이 또 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영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살인 이 남성은 어제 법무연수원에 입소해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 오후 파주시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해외 입국자 613명이 법무연수원에 입소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이 가운데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에는 결국 이중 부담이 되는 건데요. 결국 충청북도는 충북형 지원을 백지화하고 정부가 요구한 만큼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지자체 자체 지원 계획과 충돌하는 건 지자체 몫인 20% 때문입니다. 이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생활비 1,05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여기에 정부 요구를 수용하려면 추가로 1,000억 원 정도를 더 마련해야 해 이중 부담이 됩니다. 재정 여유가 있으면 각각 별도로 2번 지급할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는 정부안 한 가지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 중인 1,055억 원을 지자체 부담분 20%로 쓰겠다며 이미 의회 허락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과 도 추경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 예산은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리며 충북형이 정부안으로 대체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달라집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0만 원 선이 예상되는데 충북 전체의 70%를 넘는 50만에서 5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받는 금액도 세분화되고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 충북형보다 4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충북형에선 제외됐던 기존 정부 지원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형태와 3개월의 사용기간은 같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지원액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해 5천억 원 정도. 다만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이후로 당초 계획 대비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방비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빨리 집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지원금을 주는 경기나 부산, 광주 등지와 다른 선택을 한 충북. 다음 달 3차 추경까지 학원 강사나 운수업체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따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북 대형 소매점의 2월 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도 내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78.9로 1년 전보다 14.3% 떨어졌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소매점 16곳의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16.4% 감소했습니다. 상품 군별로는 가전제품만 14.4% 판매가 늘었고 신발, 가방 마이너스 41.5%, 의복 마이너스 30% 등 순으로 판매 하락폭이 컸습니다. 제품 재고도 12.5% 증가한 가운데 특히 식료품 42.4%, 자동차 41.2% 등의 재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천 단양에서 민주당 이호삼 의원과 통합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2년 전 재선거에 이어 다시 격돌합니다.
충북 선거구 가운데는 유일한 거대 양당 후보 재대결인데요. 각각 의정 경험과 현장 경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권석창 전 의원의 낙마로 펼쳐진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승부 끝에 이우삼 의원이 불과 2천여 표 차이로 엄태영 전 제천시장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두 후보가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는 의정 경험을 통한 재선 의원의 힘을,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시의원에서 시장까지 현장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막강한 중앙정치의 인맥과 청와대 그리고 중앙정부, 우리 당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했던 그런 현장 정치의 경험과 복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구인 만큼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우삼 후보는 천연물 산업 육성과 관광 재원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해결했던 SOC 기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제천 단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태영 후보는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천 단양을 국제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단양 8경, 제천 10경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제천고 11년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흑색 선전 없이 정정당당하게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는 6월 진천에서 열릴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가 언제 수그러들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000명 이상이 한 곳에 모이는 도민체전을 6월에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